안녕하세요.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이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낸 오물폭탄에 관련된 기사들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진 단순히 쓰레기를 날려보내고 있었지만 혹시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폭탄을 실어보내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무서운 상상이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물풍선에 기폭장치가 달려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젠 풍선이 아니라 폭탄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물풍선이 아니라 폭탄이 떨어진 김포시의 한 공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석을 2주 앞둔 9월 5일 목요일 오전 3시 2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불과 2-3km 떨어진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119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출동하여 1시간 17분 만에 화재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측은 1-2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도 화재 여파로 공장은 아직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죠. 당시 불을 끈 소방당국에서 화재 진압 후 계속해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9월 9일 오전 10시 반쯤 공장의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기폭장치 잔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물풍선, 아니 오물폭탄이 김포국제공항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화가 나는데요. 기폭장치가 딸려 내려온 오물풍선은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김포시 공장 화재 사고 이후 3일이 지난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제약회사 창고 건물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가까스로 불을 진압하게 되었죠.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지어진 건물이어서인지 불을 전부 끄는 데는 3시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지붕이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낸 채 남아있었습니다. 창고의 지붕이 300제곱미터나 타버렸던 겁니다. 타버린 창고 내부엔 새까만 분진들만이 눈처럼 쌓여 있었죠. 이 오물풍선도 무려 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재 진압 후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고 놀라운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물풍선에 설치된 기폭장치가 터지며 발생한 불씨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풍선에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타이머와 전선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주변 산으로 떨어져 화재가 커졌다면 어땠을까요? 점점 더 화가 치미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걱정 또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오물폭탄들이 주유소나 공항 등 떨어져선 안 되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오물폭탄들만 문제일까요? 기폭장치가 없는 오물풍선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은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지붕에 떨어져 지붕이 무너지는 등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북한과 접경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2,000건이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재산 피해 신고는 50여 건 이상으로 수도권에서만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1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8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하죠. 이런 피해가 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까요?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예비비 등의 예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물풍선 그리고 오물폭탄을 내려보내는 건 남한에서 북한으로 방송을 하거나 남한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전단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등 남북한 간의 심리전의 일종인데요. 남한과 북한의 심리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걸까요? 심리전은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심리전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양측은 전쟁 중에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고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전을 펼쳤는데요.
이는 전단지, 확성기 방송, 그리고 선전 방송 등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 북한은 전단지를 통해 남한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미군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알리고 김일성 체제의 부패와 허구성을 비판하는 전단을 날렸습니다. 휴전이 되고 난 후에도 DMZ 인근에서 양측은 확성기를 통해 서로의 체제를 비판하는 선전 방송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한의 심리전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북한은 남한 내에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김일성 우상화를 내세운 전단지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이 시기 남한에서는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전단 살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정권의 허상을 깨우치고 남한 체제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심리전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단을 뿌렸고 북한은 남한 내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통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심리전을 더욱 강화하였죠.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북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심리전도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전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단지와 선전 방송을 통해 남한의 체제를 비판했고 남한도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심리전도 부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남한은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를 통한 심리전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도 대남 심리전을 지속했죠. 2010년대부터는 남북 간 심리전이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현대적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전단지와 확성기 방송 외에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심리전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인터넷을 통해 남한 사회 내 혼란을 조장하려 했으며 남한 역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간 심리전은 한국 전쟁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전단지와 확성기 방송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부터 사이버전과 인터넷 선전 활동에 이르기까지 심리전은 남북 관계의 긴장과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있을 때는 심리전이 잠시 완화되었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심리전은 강력하게 재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전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완화되는 것을 반복하는 사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일반 시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나 지붕의 손상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꼭 기폭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단지나 오물을 담은 풍선이 산림지대나 전력 설비 위에 떨어질 경우 화재의 위험성을 가져 있고 혹시라도 풍선에 화학물질이 담겨 있다면 그야말로 대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걱정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 걱정하고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